내오지 맞지? 전화기 훔친 게 너야. 그렇지? 내가 너 지금 뭐 했는지 모를 줄 알아. 제발, 잘못 없다고 발뺌하지 마. 솔직히 털어놔, 이 도둑놈아. 고요해야 할 밤이 갑작스럽게 한 젊은 여성에게 악몽 같은 순간으로 변했다. 근거 없는 혐의로 고발당한 그녀는 오만한 경찰관 앞에서 수갑이 채워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렇게 쓰레기처럼 취급받은 그 소녀가 바로 한국 육군 대장 박민재의 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날 밤 서울 강남버스 터미널은 숨막힐 듯한 혼잡함과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버스의 경적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고 떡볶이와 오롱차를 파는 노점상들의 외침이 사람들의 발걸음과 뒤섞였다. 수많은 인파가 오가며 강남 터미널은 마치 거대한 시장처럼 북적였다. 넌 불빛이 젖은 도로 위에 반사되며 흐릿하고 음산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이로 인해 공기는 더욱 긴장감과 답답함으로 가득 찼다. 그 와중에 한 젊은 여성이 나타났다. 그녀의 이름은 김수진, 20살의 가냘픈 체구에 맑고 순수한 얼굴, 그리고 어딘가 순진하고 연약해 보이는 눈빛을 가진 소녀였다. 수진의 어깨에는 작은 가방 하나가 걸려 있었고 그 안에는 단출한 한복 몇 벌과 개인 물품이 전부였다. 부산에서 서울로 오는 긴 여정 끝에 지쳤지만 그녀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진은 강남에 사는 친척집에 들렀다가 인천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다. 인천에는 그녀의 아버지, 엄격하기로 유명한 육군 대장 박민재가 살고 있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의 전말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시작합시다. 하지만 수진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다. 멀리서 경찰 제복을 입은 한 남자가 차가운 눈빛과 오만한 태도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바로 상사 이동호였다. 이 터미널을 자주 오가는 사람들은 그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거칠고 무뚝뚝한 성격에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괴롭히는 것으로 악명 높았지만 누구도 문제 삼지 못했다. 이동호는 수진 앞에 멈춰 서더니 손가락으로 그녀를 가리키며 말했다. 너지, 맞지? 순진한 척하지 마. 버스 안에서 소매치기 신고가 들어왔는데 네가 제일 수상해. 수진은 놀라움에 온몸이 떨렸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누군가 도와주길 바랐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경찰관님, 저는 소매치기가 아닙니다. 방금 버스에서 내린 것뿐이에요. 제발 억울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녀의 말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었다. 상사 이동호는 주변 군중을 위협하듯 큰 소리로 고함쳤다. 입 다물어. 내가 속기 쉬울 것 같아. 버릇없는 계집애. 수진이 변명할 틈도 없이 그는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고 터미널 한가운데로 끌고 갔다. 그리고는 품에서 꺼낸 플라스틱 끈으로 그녀의 가느다란 손목을 단단히 묶었다. 군중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몇몇은 몰래 휴대폰을 꺼내 이 부당한 장면을 촬영했다. 하지만 모두들 그저 속삭일 뿐 누구도 나서서 말릴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날 밤 혼란스러운 강남버스 터미널에서 한 젊은 여성의 명예가 짓밟혔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파도는 사회 전체를 뒤흔들 것이다. 주변 군중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터미널 한가운데 묶여있는 소녀를 바라보는 눈빛들이 있었다. 몇몇 중년 남성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고 젊은 여성들은 동정 어린 속삭임을 나눴다.
몇몇 젊은이들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그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나서서 막지 못했다. 상사 이동호의 난폭한 평판을 모두가 알고 있었고 그와 충돌하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길 뿐이라는 것을 잘 알았다. 수지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경찰관님,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제발 풀어주세요. 하지만 그 간청은 이동호의 비웃음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조롱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다. 내가 신경이나 쓸 것 같아? 나는 경찰이야. 내가 너를 유죄라고 하면 유죄인 거야. 입 닥쳐. 안 그러면 혼쭐을 내줄 테니까. 군중 속 한 중년 남성이 더는 참지 못하고 몇 걸음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다. 경찰관님, 이렇게 하는 건 터무니없습니다. 저 소녀가 도둑이 아니에요. 저는 같은 버스에 탔었는데 저 소녀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을 뿐이에요. 수상한 행동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동호는 휙 돌아서며 눈을 부릅떴다. 그의 눈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뭐라고 했어? 내 일에 끼어들겠다고? 지금 당장 너도 경찰서로 끌려가고 싶나? 그 남성은 심장이 쿵쾅거리며 급히 물러섰다. 군중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강남 터미널의 공기는 긴장과 답답함으로 무거워졌다. 모두가 이 경찰의 횡포를 뻔히 보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았다. 플라스틱 끈에 묶인 수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흐느꼈다. 그 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젊은 여성의 명예가 무참히 짓밟혔다. 그녀는 서울로 돌아온 이 여정이 이렇게 끔찍한 악몽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이 어두운 순간이 그녀의 인생과 그를 비웃던 경찰의 운명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군중 속에서 한 젊은 청년, 최민우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그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눈빛은 분노로 불타올랐다. 그는 옆에 있던 친구에게 속삭였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경찰이 이렇게 깡패처럼 굴다니. 증거도 없이 저 소녀를 모욕하다니. 친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만해. 위험해. 경찰한테 덤비면 큰일 난다고. 하지만 민우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아니야. 이건 세상에 알려야 해. 진실은 밝혀져야 해. 그날 밤 민우는 수진이 묶여 모욕당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을 소셜 미디어에 올렸다. 영상과 함께 그는 이렇게 적었다. 이게 경찰이 국민을 보호하는 방식입니까? 무고한 소녀가 근거 없는 혐의로 묶이고 모욕당했습니다. 오만한 경찰의 횡포입니다. 몇 시간 만에 민우의 영상은 폭발적으로 퍼져나갔다. 수천, 수만 번의 조회수와 공유, 댓글이 쏟아졌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동정했다. 너무 끔찍하다. 경찰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소녀를 모욕하다니. 공식 사과와 이 경찰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저 소녀가 너무 불쌍하다. 증거도 없이 왜 저렇게 묻고 망신을 주는 거지? 네티즌들은 댓글로 분노를 쏟아내며 영상을 화제의 중심으로 만들었다. 한편 강남 터미널에서 수지는 점점 더 절망에 빠져들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붉게 충혈되었고 손목은 플라스틱 끈에 쓸려 따끔거렸다. 하지만 상사 이동호는 그 앞에 서서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자신의 권력 앞에 굴복한 모습을 즐겼다. 누가 너를 구해줄 것 같아? 그는 비웃으며 말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나를 무서워해. 울든 말든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순간 군중 속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다. 잠깐!
저는 저 소녀를 알아요. 저 사람은 박민재 대장의 딸이에요. 그 외침은 마치 벼락처럼 모두를 놀라게 했다. 군중은 순간 숨을 멈췄고 속삭임이 퍼져나갔다. 박민재라는 이름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엄격하고 철저한 군인으로서 동료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이동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플라스틱 끈을 쥔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마의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의 오만한 본성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내가 누군 딸이든 상관없어. 내 앞에선 다 똑같아. 수상하면 조사를 받아야지. 군중은 점점 더 소란스러워졌다. 분노한 눈빛들이 이동호를 향했다. 수지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젖은 눈빛은 갑자기 놀라운 강인함으로 빛났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오늘 밤 저를 모욕한 것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 말은 터미널 전체를 놀라게 했다. 그것은 단순한 억울함의 외침이 아니라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경고였다. 그 사이 민우의 영상은 계속해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수만 명의 조회수와 수천 개의 분노한 댓글이 달렸다. 이 사건은 더 이상 터미널의 작은 소동이 아니었다. 상사 이동호를 사회적 비판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거대한 여론의 파도가 되었다. 그 밤 강남버스 터미널은 단순히 시끄러운 교통의 중심지가 아니라 한 오만한 경찰의 횡포와 한군 대장의 명예가 맞붙는 치열한 대결의 시작점으로 변했다. 인천의 고요한 저택에서 그날 밤 박민재 대장은 여전히 서재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미완성된 군사보고서들이 놓여 있었고 탁상 등의 노란 불빛이 그의 엄격한 얼굴에 드리웠다. 얼굴에 새겨진 주름은 그의 노련함과 강철 같은 규율을 보여주었다. 그는 감정을 일에 섞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평온함은 곧 깨질 운명이었다. 갑자기 서재문이 벌컥 열리며 보좌관이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숨을 헐떡였다. 그는 곧바로 허리를 곧게 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대장님, 늦은 시간에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매우 급한 일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수진 아가씨와 관련된 영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박 대장의 손에 들린 펜이 멈췄다. 그는 고개를 들며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보좌관을 바라보았다. 무슨 영상? 자세히 말해. 보좌관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가슴 아픈 장면이 펼쳐져 있었다. 수진이 플라스틱 끈으로 손목이 묶인 채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고 상사 이동호가 그녀를 향해 고함치며 모욕하는 모습이었다. 주변 군중은 그저 침묵한 채 바라볼 뿐이었다. 순간 박 대장의 얼굴이 붉어졌다. 관자놀이의 핏줄이 솟아올랐고 손은 주먹을 쥐며 관절이 하얗게 변했다. 영상을 볼 때마다 그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기는 듯 아팠다. 아내를 잃은 후 수지는 그의 전부였다. 딸이자 삶의 원동력,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눈앞에서 그 순한 딸이 죄인처럼 모욕당하고 있었다. 이 빌어먹을. 그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지만 분노로 가득 차 방 전체를 뒤흔들었다. 내 딸이 경찰이라는 자에게 모욕당하다니. 이건 우리 가문뿐 아니라 군대의 명예를 더럽힌 짓이다. 그는 벌떡 일어섰다. 그의 무거운 발걸음은 단호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분노의 화산을 쏟아내는 듯했다. 그는 즉시 명령했다. 그 경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아. 이름, 계급, 소속 부대, 단 한 가지도 빠뜨리지 마. 몇 분 뒤 보고서가 책상에 놓였다. 눈에 띄는 이름이 있었다. 상사 이동호.
그는 지역 경찰로 횡포와 권력남용으로 민원인의 고발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배후에 든든한 뒷배덕에 징계를 피해온 자였다. 보고서를 읽은 박 대장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는 책상을 세게 내리치며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지금까지 나는 법을 믿으며 인내했지만 오늘 밤 내 인내는 끝났다. 법이 그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나서겠다. 밖에서는 여론의 파도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다. 언론이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고 소셜미디어는 분노로 들끓었다. 하지만 박 대장에게 이건 단순한 언론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는 한 아버지의 가슴을 찢는 상처이자 한 장군의 명예에 대한 도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전국 신문과 소셜미디어는 일제히 이 소식을 다뤘다. 강남 터미널에서 경찰이 한 소녀를 묻고 모욕한 영상이 빠르게 퍼졌다. 이 영상은 뜨거운 화제가 되었고 전국적으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강남 지역 경찰서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플래카드를 들고 외쳤다. 경찰은 국민을 보호해야지. 억압하면 안 된다. 무고한 소녀에게 공정함을 돌려줘. 거리에는 함성이 울려 퍼졌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합류했다. 군중 속에서 몇몇은 전날 밤의 장면을 떠올리며 분노했다. 한 사람은 목이 메어 말했다. 그 소녀는 겨우 20살이에요. 너무 어리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모욕당했어요. 다른 이는 소리쳤다. 만약 장군의 딸이 아니었다면 그냥 억울한 죄인이 됐을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죠. 분노는 바람을 만난 불길처럼 빠르게 퍼졌다. 언론사들은 현장으로 몰려와 생방송을 시작했고 작은 경찰서가 갑자기 전국에 이목을 끌었다. 한편 인천의 저택에서 박민재 대장은 군복을 입었다. 반듯한 군복을 걸친 그의 단단한 몸과 불타는 눈빛은 그의 결의를 보여주었다. 노련한 장군이지만 그는 공식적인 신분이 아닌 딸의 명예를 되찾으려는 아버지로서 나섰다. 그는 차에 올라 단호한 목소리로 운전사와 경호원에게 명령했다. 지금 강남 터미널로 간다. 어젯밤 그자가 내 딸과 국민의 명예를 짓밟았다. 그자의 눈을 똑바로 보고 싶다. 군용 번호판이 달린 차량이 서울의 번잡한 도로를 빠르게 달렸다. 차 안에서 박 대장은 손을 꽉 쥐었다. 그의 눈은 멀리 바라보았지만 마음은 분노로 끓어올랐다. 그는 영상 속 수진의 눈물 젖은 얼굴을 떠올렸다. 그의 가슴은 너무 큰 고통에 찢어지는 듯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강철 같은 장군의 마음이 무너졌다. 경찰서 안에서 상사 이동호는 방에 앉아 침착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가득했다.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고 상부에서 연락이 쏟아졌다. 동료들은 그를 불편한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그는 담배를 뻑뻑 피우며 억지로 웃었다. 그깟 영상으로 날 겁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경찰이야. 나한테 권한이 있어. 하지만 박 대장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목덜미에 식은땀이 흘렀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한 동료가 조용히 말했다. 동호야, 사과하는 게 좋을 거야. 정말 장군의 딸이라면 너 인생 끝난 거야. 하지만 이동호는 고개를 저으며 강경하게 말했다. 사과? 내가 사과하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꼴이야. 나는 내 임무를 했을 뿐이야. 그의 말은 단단해 보였지만 손은 떨렸고 담배재가 책상 위로 흩어졌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가오는 폭풍을 감지했다. 경찰서 밖에서는 군중이 점점 더 많아졌다. 오만한 경찰을 처벌하라.
외침이 천둥처럼 울렸다. 그때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울렸다. 군용 번호판이 달린 검은 차량이 나타났다. 군중은 순간 조용해졌고 모두의 시선이 그 차에 쏠렸다. 차 문이 열리며 박민재 대장이 내렸다. 단정한 군복과 위험 있는 걸음걸이, 그리고 차가운 눈빛. 그의 등장은 거리를 완전히 침묵시켰다. 오직 사람들의 심장 소리만 쿵쾅거렸다. 모두가 알았다. 진짜 폭풍이 다가왔다. 경찰서 앞마당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다. 문 밖에는 군중이 빽빽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박민재 대장의 한 걸음 한 걸음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걸었다. 하지만 그의 기세는 누구나 느낄 수 있을 만큼 강렬했다. 문 앞을 지키던 경찰들은 그를 보고 당황하며 이마에 땀이 맺혔다. 한 경찰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박 대장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박 대장의 차가운 눈빛이 그를 훑었다. 그 눈빛은 칼처럼 날카로웠고 상대는 즉시 고개를 숙였다. 누구도 감히 그를 막지 못했다. 모두 조용히 비켜서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도록 길을 열었다. 직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안에는 상사 이동호가 앉아 있었고 손에는 꺼져가는 담배가 들려 있었다. 그는 침착한 척했지만 박 대장이 갑작스럽게 나타나자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박 대장의 눈빛이 그에게 고정되었다.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마치 천둥처럼 울렸다. 네가 감히 내 딸을 모욕한 놈이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동호는 침을 꿀꺽 삼키며 침착한 척하려 애썼다. 대장님,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그냥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대장님 딸이 수상하게 행동해서 어쩔 수 없이. 수상하다고? 박 대장이 한 걸음 다가서며 그의 얼굴을 몇 뼘 앞에서 노려보았다. 그의 목소리가 으르렁거렸다. 그게 네가 말하는 임무냐? 어린 소녀를 군중 앞에서 묻고 증거도 없이 명예를 짓밟고 모욕한 게 임무냐? 그건 임무가 아니라 오만한 자의 비겁함이다. 그 외침은 칼처럼 날카로웠고 이동호는 비틀거렸다. 그는 떨면서도 변명을 시도했다. 저는 그녀가 대장님 딸인 줄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절대. 박 대장의 단단한 손이 책상을 세게 내리쳤다. 쾅 하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옆에 있던 경찰들이 깜짝 놀랐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고 눈빛은 불타올랐다. 그게 문제다. 내 딸이 아니었다면 너는 계속해서 무고한 시민들을 업신여기고 모욕했을 거야. 그렇지? 내 딸이라는 걸 알고 나서야 겁을 먹는 거냐? 너는 비겁할 뿐 아니라 네가 입은 그 제복의 치욕이다. 순간 방 안은 죽은 듯 고요해졌다. 다른 경찰들은 고개를 숙이고 숨도 크게 쉬지 못했다. 이동호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 임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밖에서는 박 대장의 외침이 문 밖까지 울려 퍼졌다. 군중은 그 소리를 듣고 환호하며 함성을 질렀다. 오만한 경찰을 처벌하라. 수진을 위한 정의를. 방 안에서 박 대장이 이동회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동안 밖에서는 군중이 점점 더 불어났다. 그들은 플래카드를 높이 들고 정의를 외쳤다. 국내외 언론과 방송사들이 몰려들었고 카메라들이 철문 앞에 빽빽이 세워졌다. 한 기자의 확성기 소리가 울렸다. 시청자 여러분,
현재 강남 지역 경찰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어젯밤 한 젊은 여성이 경찰에게 묶이고 공개적으로 모욕당한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그 여성은 박민재 대장의 딸로 밝혀졌습니다. 군중이 술렁였고 갑자기 분위기가 폭발하듯 터졌다. 검은 차량 한 대가 경찰서 문 앞에 멈췄다. 차 문이 열리며 김수진이 내렸다. 그녀는 아버지 곁에 섰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수진의 얼굴에는 피로가 남아 있었고 눈은 울어서 붉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놀라운 결의로 가득했다. 아버지는 그녀 곁에서 든든한 벽처럼 서 있었지만 이번에는 어린 소녀가 중심이었다. 기자들이 몰려들며 마이크를 그녀 앞에 내밀었다. 한 기자가 큰 소리로 물었다. 김수진 양, 어젯밤 모욕당한 일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수진은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히 말했다. 저는 억울하게 고발당하고 묶이고 수백 명 앞에서 모욕당했습니다. 저는 죄인처럼 취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만 이런 고통을 겪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수많은 힘없는 사람들이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목소리를 내지 못했죠. 그 말에 공기가 멈춘 듯 했다. 밖의 시민들은 감동에 젖었고 몇몇은 눈물을 흘렸다. 군중 속 한 노부인이 흐느끼며 말했다. 맞아요. 우리도 너무 많이 참아왔어요. 기자들은 빠르게 메모했고 카메라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빠르게 움직였다. 수진의 말은 즉시 헤드라인으로 떠올랐다. 장군의 딸,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한다면 힘없는 국민들은 어떨까? 방 안에서 이동호는 확성기를 통해 울리는 수진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의 가슴은 누군가 꽉 조이는 듯했다. 그녀의 말은 그를 고발할 뿐 아니라 오랫동안 존재했던 권력남용의 쓰라린 진실을 드러냈다. 그 순간 어젯밤 떨던 작은 소녀 수진은 용기의 상징으로 변했다. 그녀는 자신뿐 아니라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수백만 국민을 대변했다. 군중은 열렬히 박수를 치며 외쳤다. 수진을 위한 정의, 국민을 위한 정의. 분위기는 쓰나미처럼 터져나갔다. 경찰서의 콘크리트 벽을 넘어섰다. 다음 날 강남 지역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특별 징계 심판이 열렸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였고 카메라가 심판대를 똑바로 비췄다. 회의실 뒤쪽의 빽빽한 좌석에는 시민들이 가득했고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밖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정의를 외치며 기다렸다. 앞줄에는 김수진이 아버지 박민재 대장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작은 체구와 피로에 젖은 얼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은 결의로 빛났다. 맞은편에는 상사 이동호가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구겨진 제복은 마치 무거운 짐처럼 보였다. 그는 계속해서 땀을 닦으며 떨리는 손을 감추려 애썼다. 고위 간부가 일어서며 엄중한 목소리로 회의실에 울렸다. 오늘 우리는 상사 이동호의 사건을 심판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는 시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무고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증거, 영상, 그리고 목격자, 진술이 준비되었습니다. 먼저 피해자 김수진 양을 앞으로 초대합니다. 회의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날 밤 저는 버스에서 막 내렸을 뿐이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고 아무도 제 소지품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도 없이 저는 소매치기로 몰렸습니다. 저는 손목이 묶이고 수백 명 앞에서 모욕당하고 망신당했습니다. 저는 애원했지만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 사람이 입은 제복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만약 저 같은 장군의 딸이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다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힘없는 시민들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저는 여기 서서 저만의 정의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에 침묵했던 모든 이들을 위해 말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고 많은 이들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기자들은 그녀의 말을 하나하나 기록했고 뜨거운 헤드라인이 준비되었다. 김수진의 가슴을 울리는 고발. 다음은 이동호의 차례였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저는 임무를 수행하려 했을 뿐입니다. 그녀가 수상해 보여서. 하지만 즉시 주재자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 그만, 우리는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소매치기를 확인한 목격자는 단 한 명도 없으며 영상은 당신의 권력 남용과 시민의 명예훼손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이는 임무가 아니라 오만하고 노골적인 권력 남용입니다. 시민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고 보안 요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다. 회의실의 공기는 숨막힐 듯 긴장되었다. 모두가 판결을 기다렸다. 주재자가 서류를 펼치며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징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상사 이동호는 계급을 박탈당하며 경찰에서 즉시 해고됩니다. 또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도록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회의실은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다.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밖의 시민들도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다. 앞줄에서 수진은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다. 회의실의 박수는 천둥처럼 길게 이어졌다. 많은 시민들이 감동에 젖어 울었다. 몇몇 기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을 두드리며 동의를 표했다. 이동호에 대한 엄중한 징계는 단순히 한 권력 남용자를 처벌한 것이 아니라 정의가 여전히 존재하며 국민의 목소리가 결코 무시될 수 없다는 선언이었다. 한편 이동호는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한때 자랑스러웠던 제복은 이제 그의 치욕을 덮은 무거운 옷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무고한 소녀를 묶었던 그 손가락은 이제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다. 그가 자랑하던 모든 권력과 오만은 먼지처럼 사라졌다. 반면 증인석에서 수진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눈물은 여전히 흘렀지만 그것은 해방과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박민재 대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엄중했지만 부드러움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꽉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딸에게 믿음과 힘을 전해주었다. 회의실 밖에서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수진을 위한 정의, 국민을 위한 정의. 제복은 이제야 그 본래의 의미를 되찾아야 할 때였다. 언론은 즉시 이 소식을 전하며 헤드라인을 뽑았다. 김수진, 정의가 실현되자 눈물 흘리다. 상사 이동호, 해고 및 형사 고발. 이 사건은 포털 사이트, 카페, 시장할 것 없이 뜨거운 화제가 되었다. 그날 밤 박 대장과 수진은 인천의 저택으로 조용히 돌아왔다. 밤바람이 정원을 스치며 카네이션 향기를 실어왔다.
집 현관에서 따뜻한 노란 불빛이 두 분녀를 비췄다. 아빠, 수진이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도 악몽 같아요. 모든 게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저는 무너질 줄 알았어요. 박 대장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지만 자부심도 빛났다. 수진아, 제때 너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하지만 너는 일어섰다. 너 자신뿐 아니라 억울함을 당하고도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이들을 위해 싸웠어. 오늘 너는 용감했어. 아빠는 네가 자랑스럽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고 반짝이는 눈물이 떨어졌다. 그녀는 그 고통이 쉽게 사라지지 않으리란 걸 알았다. 하지만 적어도 그 어두운 밤은 더 이상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었다. 그 상처 속에서 그녀는 앞으로 나아갈 이유를 찾았다. 늦은 밤, 인천 저택의 고요한 마당에서 박민재 대장과 수진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달빛이 나무 사이로 비쳤고 밤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지난 며칠의 폭풍 같은 날들을 뒤로하고 드디어 고요함이 찾아왔다. 수진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반짝이는 별들은 그녀의 인생 이야기를 지켜보는 듯 했다. 수진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아빠, 저는 제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겪게 될 줄 상상도 못했어요. 손목이 묶이고 모욕당하고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저는 너무 작고 무력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장군의 딸인 저도 이런 대우를 받았다면 목소리도 지켜줄 사람도 없는 힘없는 사람들은 100배는 더 억울했을 거예요. 박 대장은 침묵했다. 그의 거친 손은 딸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감정이 담겨 울렸다. 수진아, 그래서 너는 더 강해져야 한다. 너는 피해자가 아니라 증인이자 정의를 향한 열망의 상징이 됐다. 오늘부터 너는 새로운 길을 걷게 될 거야.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을 대신해 말하는 길을. 아빠는 네가 그 길을 걸을 거라 믿는다. 눈물이 다시 흘렀지만 이번에는 수진의 눈에 단단한 결의가 빛났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아빠. 저는 이 고통이 저를 약하게 만들지 않도록 할게요. 이걸 힘으로 바꿀게요. 약속해요. 저는 저처럼 무시당했던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낼 거예요. 밖에서는 여론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 수진의 영상은 단순한 바이럴 클립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상징이 됐다. 많은 시민들이 그녀를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존재로 여겼고 그녀에게 따뜻한 응원과 감정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구치소 안에서 상사 이동호는 차가운 철창 옆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한때 오만했던 그는 이제 창백한 그림자일 뿐이었다. 그의 손은 머리를 부여잡고 떨렸다. 오만함의 대가는 너무 컸다. 그는 명예를 잃었고 미래까지 잃었다. 하지만 그를 가장 괴롭힌 건 매일 밤 수진의 눈물 젖은 그러나 강인한 눈빛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날 밤 바람이 현관을 세우치며 지나갔다. 박 대장은 딸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그 작은 체구에서 거대한 정의의 불꽃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밤하늘은 별빛으로 반짝이며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있는 한 정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전하는 듯 했다. 이야기는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마무리되었다. 눈물과 치욕 속에서 김수진은 일어섰다. 그녀는 억압받았던 수백만 사람들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부당함에 맞서는 여정은 더 이상 외로운 길이 아니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와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공유, 그리고 댓글이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이 이야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며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인문적이고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유의사항: 이 이야기는 추리 및 범죄 장르에서 영감을 받아 허구로 창작된 이야기입니다. 일부 폭력적인 요소와 장면은 오락을 목적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실제 사건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16세 미만의 시청자는 보호자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전적으로 허구이며 오락과 사회적 상상력을 반영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특정 개인, 조직, 특히 한국 경찰이나 국가기관을 공격하거나 왜곡, 모욕할 의도가 없습니다. 실제 사건이나 인물과 유사성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우연입니다. 독자 여러분과 관련 기관의 양해와 올바른 창작 의도를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